자, 이번 시간에는 원순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원순열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다른 앵글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를 우리는 원순열이라고 해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것을 봅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인지 선생님이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문자 3개가 있어요. 얘를 이 3개의 자리에 배열을 시킬 거야. 자, 만약에 이 3개의 자리가 모두 다른 자리라고 하게 되면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다른 걸로 하나씩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순열이랑 같겠죠.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죠? 3p3, 즉 3팩이니까 6가지 나오잖아요. 그 6가지를 다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원순열은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본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 봐보자. 얘를 내가 살짝 왼쪽으로 틀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얘를 내가 살짝 왼쪽으로 틀면 얘가 나오죠. 그래서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모두 같은 것으로 봐야 돼요. 자, 근데 세 번째는 내가 살짝 튼다 하더라도 얘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얘는 다른 케이스가 돼요. 자, 그리고 얘는 내가 살짝 한 칸 틀면 얘가 나오죠. 그리고 얘도 내가 살짝 한 칸 틀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랑 얘는 서로 같은 케이스가 돼요. 즉 얘들은 한 가지로 봐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야. 한 가지로 봐야 돼서 즉 이 A, B, C를 원형으로 배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2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구분이 잘 안 가면 이렇게 하세요. 특정 문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의 배열 순서가 같으면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특정 문자 하나를 A라고 잡을게요. 자, A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배열 순서를 볼 거야. 그러면 A, B, C죠. 자, 얘도 특정 문자 요 A를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A, B, C가 되고 얘도 특정 문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A, B, C가 되는데 얘는 이 특정 문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A, C, B가 되니까 얘들과 달라요. 자, 그리고 얘는 얘랑 같은데 그 왜 그러냐면 A, C, B 얘도 특정 문자 하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A, C, B이기 때문에 얘랑 같은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한 문자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A, C, B이기 때문에 얘들은 서로 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쌤이 반시계 방향으로 했지만 시계 방향으로 하든 상관이 없어. 근데 보통 수학은 반시계 방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쌤이 그냥 반시계로만 할게요. 회전해서 일치하는지 헷갈리면 기준 하나 정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그 알파벳 순서가 같은지를 보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일일이 다 세버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원순열을 푸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교과 개념이란 게 있고 두 번째가 실전 개념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이 둘 다 알려줄 거예요. 자, 이제 교과 개념이랑 실전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교과 개념이 뭐냐면 일단 모든 자리를 다르게 본 후에 수습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 실전 개념은 특정한 하나를 먼저 고정시켜서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말하면 이해 안 가니까 한번 예시 들면서 설명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이 A, B, C 3개가 있는데 얘를 원형으로 3개를 배열시킬 거야. 이때 교과 개념으로 푸는 거는
일단 모든 자리를 다르게 본다고 했죠. 이 세 개의 자리를 모두 다르게 봐요. 그리고 먼저 배열을 시켜. 그러면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다른 걸로 하나씩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3팩이 나오는데, 근데 이 3팩 안에는 아까 전에 쌤이 보여줬지만 3개씩 똑같은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얘를 3으로 나누어서 문제 푸는 건데, 왜 3으로 나누냐면 이 3팩, 이 6가지에는 A, B, C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고, 얘가 한 칸씩 돌려가지고 A, B, C 얘도 있을 거고, 또 그 다음 한 칸씩 돌려가지고 A, B, C. 그러면 지금처럼 A, B, C, A, B, C, A, B, C를 한 가지로 봐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가 A, C, B야. 또 얘를 한 칸 돌려서 A, C, B, 얘랑 또 한 칸 돌려서 A, C, B. 이 세 가지 케이스는 또 같은 거기 때문에 한 가지로 봐야 되는데, 얘가 결국에 원형으로 세 개가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케이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렇게 3으로 나눠줘야 돼요. 걔를 우리가 수습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이번엔 4개가 있어요. 4개를 원형으로 배열을 시킬 거야. 그럼 일단 이 4개 모두 다 다른 자리로 본다면 배열하는 게 4팩인데, 얘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4가지가 다 똑같은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4로 나눠주면 돼요. 정답이 4분의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이렇게 약분하니까 3팩이 되어서 6이 나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3팩은 서로 다르게 본 후에 배열하는 케이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3은 회전시켰을 때 같아지는 개수. 이렇게 보면 돼요. 다시 여기 4팩은 이 4개를 모두 다르게 봤을 때 배열하는 케이스. 이 4는 돌렸을 때 4개가 똑같은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회전시킬 때 같아지는 개수.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푸는 거를 우리가 교과 개념으로 푼다라고 보고, 정리하자면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시켰어요. 그럼 일단 모든 자리를 다르게 보게 되면 n팩만큼 배열시킬 수 있고, n개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걔를 돌렸을 때 같아지는 케이스가 n개가 나오므로 얘를 n으로 나눠줘요. 그럼 얘는 n 빼기 1팩이 되겠죠. 그래서 교과 개념으로는 일단 모든 자리를 다르게 본 후에 수습한다 라고 보면 돼요. 근데 교과 개념으로 다 풀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얘는 상황이 많이 복잡하거나 문제에서 조건이 많으면 이 교과 개념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요. 다만 이 교과 개념으로 심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심화 개념편에서 같이 배우도록 할 거야. 자, 그럼 지우고 이번엔 실전 개념으로 풀어볼게. 자, 이번에는 실전 개념으로 한번 풀어볼 건데, 자, 똑같이 이 A, B, C 3개가 있어요. 이를 내가 이렇게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셀 건데, 여기 보면 특정한 한 개를 먼저 고정시켜서 푸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셋 중에 내가 어떤 걸 먼저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특정한 하나를 먼저 정해서 내가 자리를 고정시킬 건데, 특정한 한 개를 A라고 할게요. 자, A가 이 3개의 자리 중에 하나 들어갈 거야. 몇 가지일 것 같아요? 3가지일 것 같죠? 근데 3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야. 왜 그러냐면 A가 여기를 앉던 여기를 앉던 여기를 앉던 간에 돌림이 똑같기 때문에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 내가 들어가기 전에 자리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돌리면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이 세 개는 똑같은 자리가 돼요. 앉기 전에는. 그래서 A가 먼저 세 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야. 차이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A가 여기 앉았다고 해보자. 요거 지울게요. 자, 그러면 A가 들어간 순간부터는 이 남은 자리 있죠. 이 남은 자리는 서로 다른 자리가 돼요. 이쪽은 이 A의 반시계 방향에 있는 곳, 이 자리는 A 입장에서 시계 방향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자리랑 이 자리는 서로 다른 자리가 돼.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를 고정시키면 남은 자리는 다른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쉽게 풀 수 있어요. 봐봐. 지금 두 개 남았는데 이 두 개의 자리가 다른 자리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다른 걸로 하나씩 가네. 그럼 2p니까 2팩이잖아요. 그래서 2팩만 곱하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2가 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4개의 자리가 있어요. 이 4개의 자리에 A, B, C, D가 원형으로 배열할 건데 특정한 하나를 고정시킬 거야. 쌤 A를 고정시킬게. 자, A가 이 4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죠. 그래서 1에다가 A가 만약에 여기에 앉았다라고 하면 나머지 이 자리들은 서로 다른 자리가 되기 때문에 B, C, D가 서로 다른 3개의 자리에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3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6가지가 나와. 이렇게 푸는 걸 우리가 실전 개념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과 개념보다는 실전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게 복잡한 문제를 풀기에 더 좋아. 자, 그러면 더 자세한 부분은 쌤이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번. 여자 3명, 남자 5명이 원탁에 앉을 때 다음을 구하래요. 자,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곳을 볼 거야. 여학생끼리 이웃해서 앉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 우리가 이웃하면 한 묶음으로 생각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총 8명이 있는데 여자 3명을 내가 한 묶음으로 볼 거니까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6개 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8명을 6개로 본 다음에 이 6개를 원형으로 배열할 건데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내가 교과 개념으로 보게 되면 6팩을 6으로 나누는 거니까 5팩이 될 거고 실전 개념으로 푸는 거는 내가 하나를 고정시키는 거니까 한 개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한 가지고 걔가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5개의 자리가 서로 다른 자리가 되면서 5명이 서로 다른 5개의 자리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니까 5팩.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는 5팩만큼 나와요. 이 5팩 안에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이 남자 5명을 남자 1, 남자 2, 남자 3, 남자 4, 남자 5라고 이름 붙일게요. 그리고 여자 3명을 여자 1, 여자 2, 여자 3라고 붙일게. 그럼 여기 5팩 안에는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 120개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야. 여자가 이웃한 거니까. 그럼 이 케이스에서 여자 1, 여자 2, 여자 3 얘가 현재 이웃한 상태인데 얘들이 서로 자리 바꾸더라도 문제의 조건에 어긋나지 않죠. 그래서 이 5팩에다가 여자끼리 자리 바꾸는 3팩을 곱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5팩 곱하기 3팩 해버리면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림으로 꼭 한번 예시를 들어봐야 돼. 쌤이 항상 말했지만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예시를 다 들어보고 일일이 다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2번.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 자, 이웃하지 마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웃해도 되는 것부터 먼저 배열한다고 했죠. 지금 여자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남자 5명은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남자 5명부터 먼저 배열할 건데 남자 5명이
원형으로 배열하는 케이스가 몇 가지예요? 4팩이죠. 그러면 예시 들어볼게. 자, 여기에 뭐 남자 1, 남자 2, 여기 남자 4라고 할까요? 여기 남자 3, 남자 5가 있는데, 이제 여학생이 여기 보이는 이 V자 자리에 하나씩만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면 이웃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미 남자가 먼저 배열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이 V자는 다 다른 자리가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다른 걸로 하나씩 들어가는 거니까 순열. 그래서 곱하기 뭘 한다? 5p3이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정답이 돼요. 자, 이 문제만 풀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한번 더 추가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세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남학생 5명, 여학생 5명이 원형으로 배열할 때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앉는 경우의 수 물어봤어요. 자, 회전해서 일치하면 같은 곳으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원순열로 앉을 건데, 여기 보면 교대로 앉는다고 했으니까 남녀, 남녀 막 이런 식으로 앉아야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이때 경우의 수 구할 때 항상 순서가 중요해.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남자 5명을 먼저 여기 5개의 자리에 원형으로 배열할 건데 아직 여자가 앉기 전이죠. 따라서 이 5개의 자리에 남자 5명이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이 되죠. 근데 남자가 여기에 앉는 순간 나머지 이 자리는 서로 같은 자리, 다른 자리, 다른 자리가 되죠. 그래서 여자 5명이 서로 다른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때는 5p5, 즉 5팩을 곱하셔야 돼요. 여기 앞에는 남자 먼저 배열, 여기 5팩은 남자 배열 후에 여자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얘는 여자를 먼저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 여자 5명을 이 빨간색 자리에 먼저 앉힐 건데 남자가 앉기 전이기 때문에 여자 5명 처음 들어갈 때는 원순열로 계산해서 4팩이 되고, 여자 5명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여기 이 자리는 서로 다른 자리가 되면서 남자 5명이 서로 다른 5개의 자리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 5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할머니, 할아버지 포함해서 6명의 가족이 원탁에 앉을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 그럼 얘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원형으로 할 건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마주 보면서 앉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먼저 앉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 것 같아요? 네,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쌤,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죠. 얘를 회전시키면 얘가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는 서로 같은 거야. 그래서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먼저 마주보게 앉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되고, 자, 그 다음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6명이라고 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빼버리면 4명 남잖아요. 그 4명이 이쪽에 2명, 이쪽에 2명 앉아야겠죠. 그래야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마주보는 거잖아. 그리고 이 4개의 자리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이미 앉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리가 돼요. 그러면 서로 다른 4명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자리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4팩을 하면 되겠죠. 이게 1번 답. 자, 1번은 이렇게 해볼게. 일단 6개의 자리를 이렇게 놓을게요. 자,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마주 보면서 앉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는 건데 결국엔 똑같아요. 왜냐하면 돌리면 항상 같기 때문에
한 가지로 보셔야 돼. 심지어 할머니, 할머니가 앉더라도 돌리면 같기 때문에 자리 바꿔도 같은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뭘 오해하냐면 이거 두 가지 아닌가 계속 오해하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직접 다 세보면 결국에 다 똑같구나.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마주보는 건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앉을 건데 그 케이스가 한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할머니, 여기에 할아버지가 앉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앉는 순간부터는 이 나머지 4개의 자리는 서로 다른 자리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4명에서 서로 다른 4개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니까 4팩. 이렇게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원순열은 처음에는 헷갈리는데 문제를 풀면서 예시를 계속해서 들어보면 그 이후에 실력이 올라가요. 느낌으로 풀면 안 돼요. 정확히 알고 풀어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이웃해서 앉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내가 한 묶음으로 보죠. 그럼 총 6명인데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한 묶음으로 봐버리면 몇 개를 볼 수 있어요? 5개가 되겠죠. 근데 혹시나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다음 뭐 자식 A, B, C, D가 있다고 쳐봐요. 자, 그럼 총 6명이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한 묶음으로 볼 거야. 그러면 얘를 한 개로 보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자. 자, 6명이 있는데 내가 2개를 한 묶음으로 보는 거니까 2를 빼. 그 다음에 2를 더하면 돼요. 2명을 뺀 다음에 걔를 한 묶음으로 보는 거니까 2를 더하는 거야. 내가 3명을 한 묶음으로 보게 되면 6 빼기 3 한 다음에 더하기 1 하면 돼요. 4명을 한 묶음으로 보게 되면 6 빼기 4 한 다음에 1 더하면 돼. 자, 따라서 이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이웃해서 앉는 경우의 수는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한 묶음으로 본다면 총 5개가 되고 그 5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이죠. 그 다음에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그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3번째, 중국인 2명, 일본인 6명이 원탁에 앉을 때 중국인 사이에 3명의 일본인이 앉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봐봐. 얘는 그림으로 그렸을 때 총 8개의 자리가 있는데 중국인 사이에 3명의 일본인이 있으려면 중국인끼리 마주보고 있어야만 나머지 3개씩 있는 거예요. 중국인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야만 이게 나머지 3개씩 있는 거야. 즉, 이 멘트가 중국인끼리 마주보는 경우의 수를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아까 말했지만 이 중국인 1, 중국인 2가 있다 쳐보자. 얘 2명이 처음에 배열할 때 마주보면서 배열하는 케이스가 몇 가지일 것 같아요? 한 가지죠. 그래서 2를 곱하고 그 다음 2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중국인 1, 여기에 중국인 2가 앉았다 쳐보자. 그 나머지 여기 6개의 자리에 일본인이 들어가는 건데 얘들이 앉는 순간 나머지 자리는 서로 다른 자리가 되면서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다른 걸로 하나씩 들어가는 거니까 6팩을 곱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예제 2번 풀면서 다른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자, 한번 볼게요. 10명이 다음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인데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본대. 자, 이렇게 정확한 원이 아닐 때는 다 실전 개념으로 문제를 푸세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특정한 하나를 고정시켜서 문제 푸는 거죠. 이 특정한 하나는 누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 10명이 있는데 뭐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고 치자. 그래서 쌤이 특정한 하나, 그냥 1번을 먼저 안 칠 건데 1번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여기 보이는 이 자리랑 이 자리는 서로 같아요. 왜냐하면 얘를 살짝 돌리면 얘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있거든. 마찬가지로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서로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아서 여기 보이는 얘들은 같은 자리로 봐야 돼요. 그리고 얘는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얘랑 같겠지. 자, 돌렸을 때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자리로 봐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따라서 이 1번이 이 10개의 자리 중에서 하나 고르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돼요. 이 두 가지는 녹색으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빨간색으로 선택하거나. 자, 그럼 예시 한번 들어볼게. 자, 1번이 만약 이 자리에 앉았다고 쳐보자. 얘가 여기에 앉는 순간 나머지 자리는 다 다른 자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서로 다른 9명에서 서로 다른 9개의 자리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곱셈만 곱해주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가 있는데 여기 이 부분 얘는 돌렸을 때 같아지는 자리가 누구죠? 얘죠. 자, 그리고 얘는 돌렸을 때 여기 이 자리에 정확하게 올 수 있죠. 그리고 얘는 돌렸을 때 정확하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죠. 그리고 얘는 돌렸을 때 이 자리에 정확하게 올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얘는 돌렸을 때 정확하게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얘랑 얘 같은 자리, 얘랑 얘 같은 자리, 얘랑 얘 같은 자리, 얘랑 얘 같은 자리, 얘랑 얘 같은 자리가 돼요. 돌렸을 때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 있는 거잖아.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돼요. 지금 보면 가로가 더 길고 세로가 더 짧은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 10명 중에서 특정한 한 명을 내가 선택을 할게. 걔는 뭐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 특정한 한 명을 1번이라 합시다. 그럼 1번이 처음 들어갈 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5가지 되겠죠. 5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리고 걔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머지 자리는 다 다른 자리가 되기 때문에 9명이 서로 다른 9개의 자리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 곱셈을 곱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가 있는데 9명이 들어갈 거야. 자, 봤을 때 요 자리랑 얘를 돌려가지고 이 똑같은 모양을 갖게 했을 때 얘는 여기로 올 수 있죠. 그리고 또 살짝 돌려가지고 이 모양이 되게끔 만들었을 때 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자리는 같은 자리가 되고 마찬가지로 얘랑 얘 같은 자리가 되고 또 얘랑 서로 같은 자리가 되어서 9명 중에서 특정한 한 명, 1번이라고 합시다. 그 1번이 처음 들어갈 때 그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고 걔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머지 자리는 서로 다른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8팩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정육각형. 자, 여기에서 12명이 들어갈 건데 이 자리는 얘랑 똑같죠. 그리고 요 자리는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어서 다 똑같은 자리죠. 따라서 12명 중에서 특정한 한 명이 들어갈 건데 처음 들어갈 때 그 케이스가 몇 가지? 2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 걔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머지 11개의 자리는 서로 다른 자리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11명에서 서로 다른 11개의 자리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니까 11팩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어떤 학생들은 회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서 혹시나 이해가 안 가면 쌤이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줄 거예요. 선생님 따로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해 안 가면 쌤한테 수업 끝나고 별도로 시뮬레이션 볼 사람들은 따로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예제 3번. 자, 여기 보이는 이 도형에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여기 보면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본대요. 자, 얘를 왼쪽으로 회전시켰을 때 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얘가 될 수 있죠. 또 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3개는 돌렸을 때 같은 자리가 돼요. 결국에 이 3개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원순열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3개는 마치 얘랑 돌렸을 때 같아지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이해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해 안 간 학생들은 따로 수업 끝나고 쌤한테 오면 쌤이 컴퓨터로 움직이는 걸 보여줄 거예요. 움직이는 걸 보여주면 얘랑 얘가 같다는 거를 직관으로 느낄 수 있어. 이게 상상으로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얘는 쉽잖아요. 바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선이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안 되면 끝나고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가운데 부분부터 색깔을 칠할 거예요. 색깔이 총 서로 다른 게 4개 있으니까 4 중에 하나 들어가겠죠. 그래서 4를 곱하고 여기 안에 뭐 파랑이 들어갔다고 쳐볼게요. 그 나머지 3개가 남는데 이 3개는 마치 원형으로 3개를 배열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 팩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4 곱하기 2팩이 돼. 자, 얘도 마찬가지야. 서로 다른 색 7개가 있는데 여기에 칠할 거예요. 단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곳으로 본대. 일단 이 정 가운데부터 칠해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7가지죠. 색깔이 7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겉에 정육각형 6개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이렇게 원형으로 6개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돌렸을 때 얘랑이 같고 얘랑이 같고 얘랑이 같고 얘랑이 같고 얘랑이 같고 이 겉뒷 부분은 돌렸을 때 다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색깔 1개 썼으니까 7개에서 6개 남겠죠. 이 6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5팩이 되겠지. 그래서 얘를 곱해주면 돼. 자, 그 다음 자, 얘는 입체 도형인데 여기 옆면이 다 합동이야. 그럼 얘를 내가 이렇게 옆에 방향으로 돌렸을 때 얘는 얘가 될 수도 있고 얘는 얘가 될 수도 있고 얘는 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색깔 5개 중에서 일단 이 아래에 있는 밑면부터 칠해요. 이 밑면을 칠하는 경우의 수가 5가지가 되고 색깔 5개니까 그럼 1개 썼으니까 이제 몇 개 남아요? 4개 남겠죠. 4개는 이 옆면 4개 칠할 건데 얘는 마치 이 원형으로 된 4개의 자리에다가 배열시키는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곱하기 몇? 3팩이 되겠지. 자, 원순열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부분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색깔 칠하는 거랑 원순열이랑 결합시켜서 나온 문제인데 수학적으로 메커니즘이 다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네.